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공유되는데 그중 하나를 매우 길게 확장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각색된 픽션이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에 막 이사온 미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그곳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월세와 주변의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어 큰 고민 없이 계약을 했지만 점점 알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그녀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전날 밤, 미연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긁히거나 끌리는 듯한 소리였죠. 소리는 벽 너머 바로 옆집에서 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고 옆집을 방문했지만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관리실에 알아보니 몇 달째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매일 밤 같은 시간 미연은 옆집에서 나오는 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빈집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녹음기를 통해 소리를 기록해봤지만 녹음기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소리는 미연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옆집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남긴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미연은 관리실의 허락을 받아 옆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가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고 미연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일기장은 이 집에서 살아 떠난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일기에서 이 집에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상한 경험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페이지는 거의 황급히 휘발겨 쓴 듯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고 있다. 나를 보러 온다. 벽 너머에 소리 같은 불안한 문구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소름이 돋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연의 생활은 점점 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는 날로 더 커졌고 그녀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연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거듭되면서 미연은 점점 다른 사람들과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를 결정한 날 짐을 싸던 도중 무언가에 이끌리듯 옆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주술적인 그림과 복잡한 기호들이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며 그녀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미흡고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이 주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벗어나려고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며 그녀를 구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경험을 주변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결국 미연은 그 아파트를 떠났지만 이사간 후에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 아파트는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터에서 오래된 지하실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는 정체불명의 유골과 함께 여러 가지 기이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아파트의 얽힌 미스터리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연의 경험은 단순한 악몽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 감춰져 있던 진실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았고 그곳은 전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여느 때처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와 도서관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느새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자 주변은 점차 조용해져 갔다. 마지막 친구가 먼저 집에 돌아가고 민수는 홀로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도서관은 특유의 정적 속에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문득 민수의 왼쪽 어깨 위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분명 창문은 닫혀 있었기에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순간 누군가 자신의 등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엄습했다. 민수는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불길한 느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잠시 후 민수는 책을 덮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복도를 걷던 중 그는 오른쪽 끝에 있는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무언가를 찾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 민수는 그 여자가 학생인 줄 알고 다가갔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피로가 쌓여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고 거울을 보며 얼굴이라도 씻으려는 순간 거울 속에 자신 외에도 또 다른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놀란 민수가 뒤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거울에 다시 시선을 돌렸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 된 영문인지 불안감에 사로잡힌 민수는 급히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출구로 가는 길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익숙한 복도가 낯설게 여겨졌고 복도를 걷는 동안 저 멀리에서 찍찍거리는 듯한 소리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박자를 맞춰 따라왔다. 민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서둘러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출구에 도달했을 때 그는 문 옆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그 뒤로 검은 그림자가 뻗어 있는 것을 보았다. 순간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문을 열 수 없었고 그의 등 뒤로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다급한 마음에 민수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힘껏 열어젖혔다. 밖으로 나와 얼마간 달린 후에야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도서관 밖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것을 느끼며 현실감이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민수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으나 더 이상 그 그림자는 따라오지 않았다. 몇 주 후 민수는 인터넷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 찾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자신이 있던 도서관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수 발견했다. 그 자리에서 갑작스레 싸늘함을 느끼고 유리문 너머로 여인을 보았으며 거울에 다른 모습이 비치곤 했던 경험담까지 도서관에는 오래전부터 알 수 없는 존재가 머물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로 민수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는 일이 없어졌고 그 사건을 말할 때마다 체험담은 친구들 사이에서 공포해 이야기가 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민수는 가끔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아찔함을 느꼈지만 절대 그 도서관에서 새벽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대학생이었던 나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외갓집이 있는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 외갓집 주변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온 마을의 기운이 어두웠다. 사람들은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기 어려웠다. 하루는 친척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난데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공장이었다. 그곳은 한때 마을의 주된 산업이었지만 폐쇄된 지 오래된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곳 근처로는 가지 않으려 했고 밤이면 괴이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호기심 많은 나는 그 공장의 얽힌 비밀을 알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공장으로 향했다.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거대한 그 건물은 어둠 속에서 더 으스스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살짝 밀어 열었다. 녹슨 경첩이 끼걱거리며 비명을 찌르는 듯한 소리를 냈다. 공장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철제 기계와 벽돌로 쌓인 석탄들, 낡은 수레가 여기저기 뒤엉킨 채 버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상했던 것은 누군가가 최근에 여기에 머문 것 같은 흔적이었다. 바닥에 깔린 먼지 위에는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벽 한쪽에는 수상한 기호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내가 손전등 불빛을 비춘 순간 누군가 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나는 누군가가 이곳에 있다고 느꼈다. 순간 공장 곳곳에서 작은 울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금방이라도 고장날 듯한 오래된 기계음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나가려는데 발밑에서 철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촉각이 마비된 듯 공기의 흐름조차 너무 느리게 느껴졌다.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짜릿하게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는 마구 뛰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도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밖으로 뛰쳐나온 나는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에 끝까지 달렸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지쳐 쓰러질 만큼 숨이 가빴다. 어머니와 친척들은 놀라서 나를 둘러싸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의 꿈에 그곳에 형체들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학교 때 친구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과 흐릿한 형체는 결코 사람이 아니었다. 낮은 음성으로 나를 부르던 그것들은 제각기의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를 속삭이듯 혼자 중얼거렸다. 꿈에서 깨어나니 외갓집 거실 시계가 새벽 3시에 멈춰 있었다. 그 후로도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깬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나를 부르던 꿈속 그것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또렷해져 갔다. 내가 마을을 떠날 때까지도 그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공장의 비밀은 여전히 갇혀 있었다. 몇 년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써서 공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로 달린 이야기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들이 있었다. 각기 다른 시점에 모두 그 공장 근처에서 같은 기이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들이었다. 그 후로도 나는 한동안 그곳에 꿈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꿈이 멈추었다. 나를 괴롭히던 소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본 적 없다는 그 그림자들은 아마도 지금도 그곳에 남아 이방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